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논술 장진석 선생입니다. 자, 6월 평가원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많았고요.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 앞으로의 수시 전략이라든지 논술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 논술을 준비하는 게 맞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을 논술을 무조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집중을 해야 될지 요번 내용을 통해 가지고 잘 대비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시점에서 논술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닌 게 맞을까요? 자, 굉장히 많이들 고민을 하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게시판에 질문을 올립니다. 일단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요. 수시카드가 6개잖아요. 학종을 비롯한 이제 다른 수시 전형에 지원할 계획이 없거나 혹은 뭐 지원하기 좀 지원하기엔 성적이 낮거나 혹은 학종이나 이런 걸 한 2개나 3개 정도 쓰고 나머지가 비어있든가 당연히 그런 경우라면 논술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 최저 충족 조건 충족 가능성이 높다면 무조건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건 기회인데 그걸 버릴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정시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안감이 좀 있을 텐데 수능이라는 게 또 예측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대비한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논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논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학생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논술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로또가 아닙니다. 그래서 논술로 지금 터무니없는 성적인데 아주 높은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든지 이렇게 한 방에 역전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과도한 상향 지원을 꿈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학교를 지원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논술로 뭔가 대박을 쳐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논술 준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논술은 아무래도 국어를 베이스로 하는 과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국어를 잘한다고 논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국어를 못한다고 논술을 못하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일정 정도 내에서는 거의 큰 차이가 없기는 한데 문제는 현저하게 국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때 현저하다라는 건 학교 레벨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 한 5등급 이하, 6등급 뭐 요 정도까지 내려간다면 사실 논술 준비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물론 한 5등급 대 되는데 높은 5등급이다 그러면 해볼 만도 하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자를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그 5등급을 맞더라도 그 안에 내용이 비문학 부분이 특히 약하다든지 뭐 이런 학생들이라면 논술 공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이 학기 초였다면 좀 성적이 낮아도 같이 병행해서 키울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남은 기간 생각해 본다면 독해력과 함께 논술 실력까지 키우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국어 성적이 너무 낮다면 다른 전형이나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진짜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흔히들 요즘 학생들이 이걸 찍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찔러볼까 해가지고 논술 잠깐 맛이나 보고 요 정도 느낌으로 논술 준비하면 그 시간 낭비입니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 돼요. 만약에 안 할 거라면 정시 집중하고 논술을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제대로 계획 잡고 시간 충분히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충 그냥 뭐 끄적끄적 몇 개 대학 기출문제 풀어보고 요 정도는 논술 준비라고 할 수가 없죠. 실제로 논술 시험 보는 학생들이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논술 준비를 하고 보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허수가 많다는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내가 좀만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승부를 볼 만하죠.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강 게시판에 올라오는 Q&A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 이 몇 가지 질문을 좀 추려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는 논술이 완전 노베이스인데 어떻게 하죠?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논술이 노베이스예요. 그리고 배웠다 하더라도 그냥 뭐 재수생이라 할지라도 전에 논술을 응시했어도 그냥 대충 몇 개 기출문제만 풀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노베이스로 봐야 됩니다. 논술 문제를 몇 개 풀어봤다고 베이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시점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한 시점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기초과정부터 공부하세요. 체계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권 답안 쓸 정도의 시간 확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논술 공부 시간을 얼마나 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좀 일괄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논술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학습 능력, 뭐 국어 실력, 탐구 선택 과목, 탐구 실력, 혹은 글쓰기 능력, 특히 이제 학종을 준비하면서 그 내신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막 글쓰기 같은 거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또 아예 안 한 학생들도 있고 글에 또 재주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워낙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몇 시간 해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시간으로 주당 4시간에서 8시간 이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당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하루로 치면요. 그냥 평균 하루 1시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더 할 수 있다면 좋지만은 수능 과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논술 시간은 최대한 8시간, 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주당 시간으로 그렇게 잡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몰아서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말에 하루 몰아가지고 논술 쭉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요, 매일매일 쪼개서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는 내가 강의에서 다 설명을 해놨는데, 뭐 매일 못한다면 격일로 한다든지, 그래서 최대한 좀 분산시켜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조건 확보 이후에 논술을 할래요? 라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6월 평가원 시험 보고서 이 결과 보고 논술 시작할래요? 이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6월 시험을 봤는데도 최저 조건이 확실히 안 나오니까 9월 보고 나서 그러면 논술 시작할게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니, 수능 점수가 그렇게 기다려준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수능이 최저 조건이 언제 충족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점점 수능, 논술 시험은 가까워지고 공부할 시간은 그만큼 짧아지겠죠. 자, 현실적으로 판단하세요. 지금 시점부터 논술 일단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최저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맞는 대학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돼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라는 대학 최저, 예를 들면 뭐 3합6이라든지 요거 되면 논술 시작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상당히 늦을 수밖에 없고요. 논술이 단기간에 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나 긴 어떤 사고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나중에 무기를 하나 갖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이 아주 안 좋은 학생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뭐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반고에서도 내신 잘 안 챙겨서 6등급이 넘어가는 5점대도 사실은 별로 좋진 않은데 5점대까지 내신이라면은 그래도 감점을 그 내신 반영하는 학교에서 감점이 좀 덜 되긴 합니다. 근데 6등급이 넘어가면요, 실제 내신 감점이 꽤 많이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본인이 내신 관리 안 한 거니까 그럼 본인이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논술 100 대학들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논술 100이라는 건 내신을 전혀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긴 한데 논술 100 전형은요, 대부분 상위권 대학, 적어도 이제 건대 이상의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이 논술 100을 하는 이유는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이제 끌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논술 100 전형을 하거든요. 내신을 반영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실제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최저도 잘 맞추고요. 그리고 최저도 높겠죠. 그러니 본인이 내신 관리를 안 했었다면 이건 본인이 감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높은 최저 조건 맞추기 위해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당연히 또 잘하는 애들, 준비하고 들어온 친구들, 특히 재수생들, N수생들이 이제 논술 100 전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될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 조건 충족을 위해서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당연히 논술도 꽤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내신이 낮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충분히 최저만 된다면 또 열심히 준비해서 논술 100 전형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사탐 선택에 대해서도 많이 묻는데요. 실제로 논술 문제는 생윤, 윤사, 사문, 정법 등을 선택한 학생들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생윤 내용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생윤이나 사문을 선택했다 그래서 꼭 논술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객관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하고 주관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택 과목을 저런 과목들을 했다라면 논술이 좀 익숙한 부분은 있지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아니에요. 특히 지금 시점이라면은 내가 괜히 논술에 집중한다 그래가지고 선택 과목을 바꾸거나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현재 그냥 성적 잘 나오는 과목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굳이 바꾸지 말고 대신에 만약에 본인이 생윤이든 사문이든 이런 윤리 과목 종류의 그런 과목들을 공부한 적이 없거나 내신 때도 안 했거나 되게 싫어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통합사회 내용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통합사회는요, 2015 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현재 고1 학생들이 배우는 게 2022 교육과정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2028년도에 이제 그 수능체제가 바뀌게 되는 그 첫 해 학생들인데, 실제로 요번에 만들어진 그 통합사회 내용은요, 요번 고1이 배우는 통합사회 내용은 거의 다 논술 문제로 바꿔도 될 정도로 책 구성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 교재 많으니까 교재를 갖고 와서 그냥 빠르게 읽어도 되고 막 각 잡고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중요한 어떤 논점이나 쟁점들이 될 만한 것들은 쭉 그냥 빠르게 읽기 정도로 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우리 메가스터디 선생님들 중에 그 통합사회 강의하시는 2022 개정 통합사회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요. 패스 있는 학생들은 그 강의들을 빨리빨리 들으면서 수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 이렇게 보니까요, 몇몇 단원들은 그냥 논술 문제를 그대로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통합사회 공부하는 건. 자, 그리고 만약에 자연계 학생인데 뭐 미적 과탐 선택이거나 혹은 내신을 완전히 자연계로 했는데 인문계 논술을 치른 학생들 꽤 많습니다. 그 학생들 같은 경우 사탐 공부에 어떤 공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윤리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노베이스인 경우가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본인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연계 학생이라도 뭐 인문계 논술 치를 수는 있지만은 그만큼 충분한 논술 공부 시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라면 내신 때나 이럴 때 사회 공부 안 했으면요. 사탐 공부 안 했으면 꼭 개정통합사회 공부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정보는 갖고 있어야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대학별 파이널로 넘어가겠다는 학생들도 꽤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초 강의 안 듣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만 딱 대학별 기출문제 풀어보겠다 이런 학생들도 꽤 많은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논술 문제는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기초 과정 안 하고 바로 파이널로 넘어가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특정대 성대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성대 뭐 10년치 기출문제만 죽어라고 푼다고 하세요. 그 문제 안 나옵니다. 실제로 대학들은요, 교육과정 내 출제를 하다 보니 올해 저 대학 모의 논술이 이 대학의 기출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작년 기출이 어느 대학에 또 실제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돌려가면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대학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모든 대학 논술 문제가 기본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수령 논술을 제외한 일반적인 인문 논술이라고 하면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글자 수가 다르고 물어보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거는 나중에 기초 공부하고 나서 대학별 파이널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 기본적인 주제나 논리나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부터 차근차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요.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꼭 처음에 기본 강의 듣고 대학별 파이널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논술에 올인하면 어떨까요? 이런 친구들 꽤 많습니다. 물론 뭐 반수생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반수생이라면은 이제 대학 다니면서 무휴학으로 반수하면서 논술만 노리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대체로 그런 친구들은요. 논술로 대학을 가가지고 또 논술로 반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실제 합격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고3인데 사실 논술을 올인하겠다는 얘기는요. 그냥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본인들도 알 거예요. 그게 약간 회피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온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어떤 입시든지 올인은 안 돼요. 그래서 수능과 논술의 균형을 잘 맞춰서 다 대비하도록 하세요. 물론 뭐 수능 점수 잘 안 나오고 깝깝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시 끝까지, 모든 입시의 끝은 정시니까 그것까지 보고 수능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특정 과목이 너무너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포기 상태인 그런 과목들, 뭐 예를 들면 문과 학생들한테는 수학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특정 과목 버리는 거 어때요? 라고 물어본 학생들도 있는데 그건 본인이 그 위험성을 감수하긴 해야 됩니다. 입시 실패 위험성이 분명히 올라가요. 그리고 특정 과목을 버린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과목이 막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오르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쉽게 타협을 해버리는 건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과목 붙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시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면요, 뭐 물론 다른 과목의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학이 어떻게든 간에 한 5등급, 뭐 4등급이면 좋고요. 한 5등급이라도 수능 때 받으면 정시 때 원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대학 레벨은 여러 차이가 나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 못 쓸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어디라도 붙여놓고 그 다음 내년에 반수를 생각하는 이런 전략도 짤 수 있죠. 그런데 아예 수학을 내려버리거나 이러면 나중에 원서 쓸 때 굉장히 깝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과목 버리지 말고 특히 인문계 논술을 준비하는데 국어 성적 안 나온다고 국어 버리면 안 되냐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국어는 버리는 과목이 아니에요. 국어를 버리고 논술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읽기에 대한 어떤 훈련이 국어 과목으로 이루어지는 거기도 하고 논술 문제 문학 작품 아주 많이 나옵니다. 모든 대학이 거의 다 출제를 해요. 그리고 실제 교육과정에 나오는 그런 문학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EBS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모의고사 풀고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마저 안 해버리면 논술 문제 풀 때도 아주 어려워집니다. 국어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수학 같은 경우 정말 나는 태생적으로 수학이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이라면 위험성을 감수하고 포기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특정 과목 포기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다 끝까지 갖고 가란 얘기죠. 자, 그리고 최저 조건이 없는 학교만 노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최저 조건이 없는 학교를 노린다는 건 그만큼 수능이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정말 모든 과목이 다 고르게 안 나오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저 조건이 없는 학교는 당연히 실질 경쟁률 높고 합격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최소 과목이라도 어쩔 수 없이 몇 개 버리더라도 몇 개는 아니고 한 과목 정도 버리더라도 최소 과목이라도 공부해서 수능 최저를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수능 최저 없는 학교도 당연히 원서는 지원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수능 최저 없는 학교를 얘기하는 건 연대는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대는 좀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연대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나머지 학교들 예를 들면 단국대부터 시작해서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 광운대, 경기대 이 학교들이 이제 최저가 없는데 이 학교들도 논술 문제 최저 설정을 안 한 이유는요.
논술로 충분히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논술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하대 문제 같은 거 굉장히 어려워요. 단국대도 문제 되게 어렵고 만만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술 공부 제대로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러다 보니 그 학교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서 수능 최저가 정말 불안하다 싶으면 웬만하면 최저 있는 학교를 쓰고 한두 개 정도는 최저 없는 학교를 지원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만약의 경우라는 게 그 학교를 쓴다고 무조건 붙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논술 문제 어려우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최저를 끼고 보는 게 좋습니다. 학교들에 따라서요, 사탐 한 과목이라도 3등급 맞으면 최저 충족되는 학교도 있고 2합 7 학교들도 있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그 학교들 최저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지금이 뭐 한두 달 남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수능 갑자기 버리거나 그러지 말고 최소한이라도 확보를 해서 최저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걸 추천을 할게요. 자, 그리고 특정 대학 한 개만 준비하는 경우, 이 경우도 되게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 대학 하나라는 게 대표적인 경우가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입니다. 인문계열에서 5명을 선발을 해요. 최저는 3합 4고요. 탐구는 2과목 평균입니다. 일단 최저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학생들 생각에 와, 이런 최저를 누가 맞추나 싶어가지고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 원래 경쟁률이 몇백 대 1이 되는데 실질 경쟁률도 50대 1에서 6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맞춰도 5, 60대 1을 뚫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대학 준비까지 다 같이 하고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럼 논술 준비해서 경희대, 한의대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직 나는 경희대, 한의대만 논술로 준비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확률적으로 놓고 볼 때 합격 확률이 엄청 높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합격할 만큼의 답안 쓰려면 논술 공부 꽤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니 그거 가지고 한의회가 목표면은 다른 더 정시로 해가지고 경희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의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잘해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찔러보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 시간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본인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감수할 수 있으면 하고, 이건 수능에 좀 부담되는데 싶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시와 수시 사이에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정 대학 하나라는 게 예를 들면 본인이 이미 반수를 하면서 일정 대학 이상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위에 어느 하나만 노린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해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고대 같은 경우인데요.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인데, 연대는 확실히 최저가 없는 이유는 확실히 논술 문제 변별력이 엄청 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대 논술은 또 수능 전에 있고 거의 반수생들이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술로 이미 다른 학교에 합격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죠. 그래서 논술 공부할 시간도 많고 수능 공부 안 하고 오직 논술에 매달릴 수 있는 친구들이 연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데 연대까지 준비하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고대는 일단 최저가 된다 싶으면 무조건 도전을 하세요. 물론 고대 하나만 노리고 하는 것도 조금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본인이 정시로 뭐 서강대, 성대 이상의 대학을 충분히 갈 만하다 싶으면 고대만 놓고 도전하는 건 승부 볼만 합니다. 대신에 그런 경우는 혹시 모르니 원서는 써놓으세요. 원서는 서강대나 성대까지 원서는 써놓고 정시 성적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특정 대학 한 개만 보겠다 그러면 확실히 고민 좀 하고 시험 보세요.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약수령 논술이 있어요. 논술 보는 시험 보는 대학이 다 똑같은 인문 논술을 보는 건 아니고 알겠지만 약수령 논술은 일종의 주관식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을 기반으로 출제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열심히 수능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요 대학들이 가천대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 대학들이 수학 문제와 국어 문제를 모두 냅니다. 그러니까 수포자라면은 사실 풀기 힘들어요. 수학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국어도 당연히 어느 정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EBS를 비롯해서 각종 모의고사나 이런 걸로 수능 공부 열심히 해두고 나중에 수능 이후에 그때 준비해도 괜찮아요. 물론 좀 더 일찍 준비하겠다 그러면 여름부터 준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수능만 잘 받을 수 있다면 수능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온다면 승부 볼만 합니다. 대신에 그 강의는 약수령 논술 강의는 본 강의에서 내가 하는 수업에선 다루진 않아요. 요 학교들이 이제 약수령으로 보고 올해 특히 국민대가 추가가 됐는데 국민대나 가천대나 역시 여러분들이 정시로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학교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정시가 성적이 빡빡하다. 근데 인문 논술 너무 어렵다 싶으면 약수령 논술로 저 학교들 준비해 보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수리 논술도 많이들 질문을 하는데요. 인문계 논술 시험 보는 대학 중에 수리 논술이 모든 대학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연대는 무조건 다 나오고요. 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과들은요. 요 학교들이에요. 수1, 수2 확통해서 출제가 되고 요 학교들 한양대, 상경계열 그리고 인터칼리지 이게 이제 융합학부예요.
그 다음에 2대 인문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사회계열입니다. 그리고 중앙대 경영경제, 경희대 사회계열, 건국대 인문2 요거는 이제 경영경제계열이에요. 상경계열. 그리고 숭실대 경상계 요 대학들만 수리논술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라 해도 예를 들면 이대의 인문1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이 안 나옵니다. 모든 대학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중에 경쟁률 보면 알겠지만 수리논술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인문계열보다는 경쟁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대 인문1과 인문2를 보면 인문2의 경쟁률이 낮고 뭐 건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실질적인 경쟁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수학을 본인이 좀 잘한다 싶으면 도전해 볼 만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한양대라든지 건대 두 학교는요, 수학을 정말 잘해야 돼요. 꽤 어렵습니다. 한양대하고 건대는. 반면에 이대, 중앙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요, 아주 수학을 엄청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뭐 수능 기준으로 한 3등급 대, 뭐 한 4등급 대 학생들도 합격하는 걸 봤어요. 수학 실력으로. 그 정도만 되더라도 확통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내가 확통에 자신 있다 그러면은 요 학교들은 큰 걱정 안 하고 지원해도 됩니다. 그리고 연대 수리도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고, 많이 어렵지 않다는 건 연대 레벨에 비해서 많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수학 실력은 돼야겠죠. 그래서 일단 수리논술은 요 대학들만 출제되니 만약에 나는 수리논술이 너무 부담된다, 안 볼 거다 싶으면 나머지 학교 지원하면 돼요. 예를 들면 성대, 서강대 그냥 모든 학과들은 수리논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인문논술로 지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논술은 어차피 수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학 잘하고 있으면 되고, 우리 강의에, 제가 하는 강의에, 파이널 강의에 보면은 수리논술도 다 붙어 있습니다. 강의가. 요 학과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기출문제로 훈련만 해도 충분히 합격권 답안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논술에서 이제 첨삭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첨삭 중요한 거 맞습니다. 중요한 건 맞는데요. 글을 쓰고 나서 그 글을 다시 내가 점검하는 과정은 꼭 타인이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다 듣고 강의 다 듣고 예시 답안도 줄 거고 본인이 쓴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강의 내용과 예시 답안과 본인의 글을 비교해 봐가지고 어디가 같은지 다른지 판단 못할 정도의 독해력이면 사실 논술 다른 대학 시험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정도 독해력이면. 강의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하고, 그래서 강의 잘 듣고 스스로가 계속 그걸 비교해 가면서 셀프 첨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첨삭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많은 학생들이 뭐 인강으로도 논술로 뭐 합격을 하나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는데요. 아니, 많이 합격해요. 당연히 많이 합격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대부분 다 혼자 스스로 첨삭해 가면서 공부를 한 거죠. 그 능력이 된다면 이게 남에게 받는 건요, 남에게 첨삭받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경우 대부분 첨삭받고 그냥 첨삭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공부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이 자꾸 빠진다는 얘기죠. 공부는 원래 나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첨삭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강의 들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계속 이 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논술 실력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이제 Q&A 많이 올라왔던 얘기를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할지를 시기별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지금 시점부터 6월 모의고사 이후 수시 원서 접수. 원서 접수는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약 9월 중순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 수능 전까지는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엔 어떻게 할까 시기별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수시 원서 접수하고 나면요, 기본 강의부터 제대로 하세요. 조급할수록 기본부터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전에 다른 데서 논술을 배웠던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잘한다고 자부심이 있든 간에 반드시 논리논술 1, 2의 기본 단위부터, 기본 강의부터 수강을 하도록 하세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논리논술 1은 꼭 들어야 돼요. 2도 시간 없으면 못 들을 수도 있지만 1은 꼭 들어야 됩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물론 강의 수업 내용에 내가 다 설명은 해놨지만 일단 수업 전에 미리 쓰고 수업 듣고 나서 다시 쓰기, 필기한 내용 보고 다시 완성된 답안 써보고 예시 답안 베껴 쓰고, 요 순서, 두 개 순서 바뀌어도 돼요. 예시 답안 베껴 쓰고 다시 쓰기에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요 세 단계에 걸쳐서 적어도 한 논제당 3번씩은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논리논술 2까지 이렇게 다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만약에 너무 어렵다 싶으면 논리논술 1이라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논리논술 2를 할 때는 문제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논리논술 2는 개념어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복습 위주로 해도 괜찮아요. 수업 전에 미리 읽고 개요짜기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다시 쓰기 하고 그렇게만 해도 도움이 상당히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6월 시점이면요, 사실 지금부터 시작해서 6월, 7월, 8월, 9월 중순까지 치면요, 논리논술 1, 2 끝내고 논리논술 3, 4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히 상위권 대학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요,
적어도 뭐 건대동대 이상의 대학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논리논술 3, 4까지 듣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좀 빠르게 듣기를 해도 괜찮으니까요. 내용 중심으로 빠르게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글쓰기는 생략하고 사실 원칙적으로 써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 전에 읽고 지문 읽고 개요 짜고 큰 틀의 답만 확인하고 수업 듣고 나서 다시 쓰고 예시 답안 쓰고 요렇게 과정을 좀 압축적으로 가라는 얘기죠. 많이 주워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보고 논술 문제 패턴도 많이 봐야 되고 특히 논리논술 1 과정에서 이제 어떤 글쓰기의 기본적인 형태들을 얘기하지만 그것들이 확장돼서 나오는 문제들 특히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 뒤까지 들으면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최대한 빨리 들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듣고요. 그리고 나서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나면 이제는 내가 지원한 학교에만 좀 집중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그 지원한 학교를 6개 원서를 썼다고 해서 6개 대학을 다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대학별 파이널 강의를 준비할 때는요.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들이 이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수능 이전에 만약에 1개 정도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학교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될 거고 수능이 끝나고 난 수능 목요일날 시험이 끝나고 그 주 주말에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수능 끝나고 목요일 지나고 토요일 일요일날 보는 대학들이 이 학교들입니다. 고대, 서강대, 성대, 경희대, 건대, 동대, 숙대, 숭실대, 서울여대 등 이 학교들이 수능 그 주에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보는 건 생각하지 말고요. 요 학교들에 해당한 내가 원서 쓴 학교 중에 요 학교들만 딱 찍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대체로 그러면 이 안에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대학이 나올 거예요. 뭐 학생들 원서 쓰는 거에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 수시 원서 접수하고 나서는요. 수능 전까지는 한 3개 대학 정도만 꾸준히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수능 직후 대학들만. 이걸 그때 되면 학생들이 수능이 급해가지고 준비를 잘 못하는데 사실 준비하면 되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이틀 동안 준비해서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미리부터 준비한 학생들이 확실히 유리하죠. 대부분 학생들이 그때 논술에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중에 몇 개 학교 딱 찍어가지고 준비하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능 본 다음 주에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수능 본 다음 주에는 이제 한양대, 이대, 중앙대, 외대, 뭐 세종대, 덕성여대 이런 학교들이 쭉 보고요. 이건 그때 가서 하세요. 그때 가서. 수능 끝나고 나서 요 대학들 시험 보고 나서 남은 일주일 동안에 진짜 모든 혼을 다 갈아 넣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논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인하대와 아주대가 2주차로 또 시험이 있죠. 시험 일정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서 쓰고 나서 6개 대학을 다 준비하라는 거 아니니까 차근차근 목표대로 하면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아까 얘기하다 잠깐 빼먹었는데 논리논술 1부분 같은 경우는요. 맨 첫 부분에는 이론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부분은 빨리빨리 넘겨도 괜찮아요. 그냥 강의만 듣고 넘겨도 되고 문제풀이가 4강부터 나오니까 그거부터 좀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앞에 그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의는 꼼꼼히 들어야 돼요. 앞부분의 이론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1, 2, 3, 4 다 듣고 어느 정도 기틀 잡은 다음에 대학별 파이널로 넘어가면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본인의 투자할 수 있는 공부 시간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해라 이건 아니고 본인이 수능 공부와의 균형을 잘 생각해가지고 시간 배분하면 되겠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은 시간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떻게 내가 실행을 하느냐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맨날 미루지만 말고 고민만 길게 하지 마세요. 사실 논술은 그 자체를 준비해가지고 시험에 대비한다라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걸로 논술로 대학 가는 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논술을 지금이라도 좀 해놓으면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되게 많이 생길 겁니다. 뭐 하나 기댈 때가 있는 거니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요. 수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시 원서는 뭐 아까우니까 다 써놓고 나서 논술 공부를 안 하고 뭐 수능 뭐 30일 전, 뭐 20일 전 이때 가서 막 논술 해놓을 걸 막 이러면서 불안감에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수능 공부에 악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 당연히 모든 입시의 기본은 수능이 기본이기 때문에 수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논술 공부를 꾸준히 해놔가지고 그걸로 하나의 무기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많은 시간 투자하라는 거 아니니까요. 체계적으로 내가 강의에서 이제 앞에 본 강의에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라고. 그거 체계적으로 꾸준히만 따라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6번의 기회가 그냥 날아가지 않고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바로 논술 공부 시작할 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본인이 마음먹었다 싶으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내용 바탕으로 여러분들 좋은 선택하고 잘 집중하길 바랍니다.